오히려 오늘이 좀 양이 애매하더라고요. 오늘 좀 양이 애매한 감이 있긴 한데 일단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페이지는 베이스 볼게요. 그리고 오늘도 프린트 하나 준비한 게 있어가지고 잠시 후에 알아드리겠습니다. 우리 몇 쪽 할 차례냐면 173쪽 할 차례 맞아요? 네. 가겠습니다. 집중해서 생각보다 쉬울 겁니다. 중학교 때 열심히 했으면 생각보다 많이 쉬울 거예요. 자, 일단은 자, 위에 제목이 본격적으로 뭐가 나오냐면 사실 우리 지난 시간에 유리식 배웠잖아요. 이제 왜 유리식 배웠는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리함수를 설명하려면 유리식이 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페이지는 아시죠? 항상 나오는 페이지입니다. 당연히 처음 배우니까 뭐 나올잖아요. 그렇죠. 뜻 같은 거, 유리함수가 뭔지, 용어, 개념, 기호 이런 거 나오잖아. 자, 요거 한번 밑에 써있긴 한데 한번 그 밑에 옆에 공간에다가 필기하면 간단하게 해볼게요. 아마 공간이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유리함수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다시 물어볼까? 1차 함수는 뜻이 뭔지 아세요? 1차식으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번에 함수라고 배웠잖아. 다시 함수는 뭐였게? 제가 이제 계속 복습할 때 저는 함수를 한마디로 좀 이렇게 말합니다. 함수는 이제 관계를 맺는 겁니다. 릴레이션. 그러니까 말했지만 선생님 함수는 뭐 식 아닌가요? 아닐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식이라는 걸 알잖아. 식이라는 거는 관계를 맺는 방법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이꼴 식으로 돼 있어요. 그건 틀린 말인 거야. 다시 함수가 뭐라고? 이거는 제가 지금은 진짜 원래 수학적인 정의는 관계를 맺는 거다라고 정의합니다. 근데 말했지만 아무 관계는 아니고 우리가 두 가지 조건 만족해야 되는 관계가 알죠. 그래서 그런 관계를 맺는 건데 다시 1차 함수는 쉽게 말하면 x랑 y의 관계를 1차식 느낌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리고 2차 함수는 뭘로 만든 함수예요? 2차식. 그럼 유리함수는 제가 생각할게요. 유리함수는 뭘로 만든 거다? 자, 한번 색깔 써볼까요? 유리함수, 뜻입니다. 이 색깔 왜 이래? 자, 유리함수는요, 밑에 풀어 말하자면, 유리식이란 걸로 만든, 유리식으로 만든 뭐다? 함수다. 라는 거예요. 수학 참, 이름 짓는 거 참 편하죠. 땡땡 함수를 땡땡으로 만든 겁니다. 근데 우리가 유리식이란 말은 약간 새롭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끊어온 거예요. 이걸 다음 설명하고 문제는 알고 있잖아. 그런 식 말하는 거구나. 그럼 복습. 유리식은 그때 또 크게 몇 가지가 돼요? 유리수를 돌리면 돼요. 뭐랑 뭐가 있었죠? 다항식이라 불리는 게 유리식이고요. 또 다항식이 아닌 유리식이라고 하잖아. 그 얘도 마찬가지예요. 유리함수 그러면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뭘까요? 다항식으로 만든 함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가 아는 말 중에 뭐죠? 이 말을 들어본 적 있어요. 다항함수라고 합니다. 다시 너가 알고 있는 1차 함수, 2차 함수 이런 거 다항함수인 거 아세요? 다항함수가 뭐냐면 다항식으로 만든 함수거든요. 그렇잖아. 그러면 쌤 그러면 다항함수는 유리함수에 포함이 되어 있다. 이 말을 맞아들여요. 맞아요. 혹은 우리가 배운 말 중에 집합을 말하면 얘가 얘 부분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유리함수가 더 큰 멈추고 거기 안에 들어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당연한 말이면 우리 이번에 관심은 여기일까? 물론 이제 고2, 고3 가시면 기억나. 이제 3차 이상을 배우면 얘가 관이 생기는데 그걸 지금 하지 않을 거라서 1차, 2차는 배웠잖아. 그래서 여기는 약간 노관심. 이거 여기가 관심이 생기는 거야. 이번에는. 밑에는 뭐라고 쓸까? 다항함수가 있으면 뭐라고 쓰면 좋을까? 유리함수. 얘가 유리함수인데? 얘도 유리함수인데? 다항함수가 아닌. 보통 그렇게 많이 부르잖아. 써볼까요? 다항함수가 아닌, 보통 이렇게 많이 부르잖아요. 유리함수가 있겠다라는 거야. 근데 이거 너무 길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거 책에는 없는데 이거 실제로 있는 말이거든요.
이거를 좀 약간 다항함수처럼 네 글자로 줄여서 이렇게도 만든다는 거야. 약간 우리 지난 시간부터 봤던 그런 식의 모양이 결국 분수만 맞나요? 다항함수도 물론 분수로 가능하지만 얘는 찐으로 분수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무슨 함수? 이걸 분수함수라고 해요. 요거는 실제로 있는 명칭입니다. 다시 한번 유리함수는 크게 뭐랑 뭘로 되어 있다? 다항함수가 있고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저희 책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혹은 뭐 같은 말인데 분수함수라고 표현한다는 거야. 그럼 일단은 뭐 약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항함수, 자 1차 함수 해볼까요? 하나 예를 들어줄게요. 1차 뭐 있어요? x 플러스 2 뭐 이런 거 1차식 함수입니다. 2차 함수. 또 해볼까요? 2차 함수 하나 해줄래요? y는 2x 제곱 플러스 2 네. 3차도 해볼까나? 3차. y는 3x 세제곱 플러스 3 아, 네.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이에요.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et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근데 제 스타일이잖아. 복습하는 김에 저는 화끈한 걸 좋아하는데, 그럼 여담인데 이제 우리 1차 함수는 언제 배웠더라? 기억나세요? 중학교 얘는 사실 엄밀히 말하면 중1 때도 한번 나와요. 사실 그때는 근데 1차 함수라고는 안 나와. 그때 어떻게 나오는 줄 아세요? 원래 중1 내용이 이어지는 게 중2거든요. 중1 때 오늘도 이 말 할 건데 유리함수도 미리 말하면 그때 배워요. 잠깐. 정비례. 정비례 함수 정비례가 뭔지 아세요? 네 예를 들어 정비례 시간 안 들어봐. 정비례가 뭐죠? y는 x 그러니까 y는 2x. 딱 여기까지 있는 게 정비례예요. 네 그러니까 근데 물론 그 당시에는 1차 함수라고 안 배우고 정비례 관계라고 배워요. 실제로 책에 보시면 정비례 관계라고 나와요. 함수란 말도 기억나? 중2 때 배웁니다. 함수란 말을 안 배워요. 그때.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딱 올라가서 오늘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갈 건데 중1 때 배웠던 정비례 관계에서 출발을 해서 이제 이렇게 뒤에 엉덩이에 더하기 있잖아.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배우면서 이제 이어가는 이렇게 배웠다는 거지. 중1, 중2. 그리고 2차 함수 언제 배웠죠? 계속 헷갈리는 게 나랑나 내가 헷갈려요. 중3 때. 저랑 있었으면 오히려 또 쉬울 겁니다. 그때랑 같은 말 할 거거든요. 중3 때 2차 함수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말했지만 3차 이상은 언제 배우는 줄 아세요? 너가 이제 고2 정확히 말하면 2학기 때 배웁니다. 미분과 적분을 2학기 때 배우거든요. 그걸 배워야. 그러니까 얘는 기억나죠? 요거만큼 단순하지 않아요. 얘는 직선 단순해요. 이거 보물선 단순해요. 얘는 막 여러 번 계속 꺾이니까 이제 막 정신 나가는 거 있어요. 이제 미분이란 걸 아이템으로 써야 된다라는 거지. 자, 아무튼 뭐 이런 흐름이라도 엄청 해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근데 여기가 이제 궁금한 거야. 사실 여기가 관심 없어도 돼. 이미 잘하잖아요. 요거는 아예 안 배웠고. 자, 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야. 사실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는요. 자, 오늘부터 이런 걸 볼 건데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 못 드릴까요? 자, 이거 이제 그러면 유리함수가 아시겠어요? 네. 얘 유리식 맞나요? 지난 시간에 유리식이잖아. 요거. 다 풀었어? 채점 한번 해볼래? 유리식, 유리함수입니다. 이런 것도 배울 거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y는 뭐 x 플러스 1분의 5 이런 것도 어때요? 유리함수 맞나? 네. 요게 유리식, 그러니까 유리식인지 뭔지 모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유리식이 뭔지 알잖아요. 이게 유리식으로 하는 함수예요. 이런 것들. 또 예를 들어서 한 4개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x 플러스 1분의 2x 더하기 3 이런 것도 어때요? 요거 유리함수인가? 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볼까요? 예를 들어서 그래, 화끈하게 2차로 갔다? 뭐 이런 거 보내면 3차 이런 거. 그럼 이것도 유리함수인가? 네. 오. 그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유리의 식이잖아. 네. 근데 위에 다시 다항함수랑의 차이점은 뭐다? 얘네들은 다항함수야 아니야. 아니.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분모 자리가 상수가 아닌 이게 1차 이상의 식으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이런 애들을 묶어서 앞으로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다라고 부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쌤, 저 이거 다 하나요? 그러진 않습니다. 이것처럼 한번 좀 구분해 드릴게요. 자, 먼저 맨 왼쪽에 얘 보이세요? 얘가 사실 아까 잠깐 말했어요. 언제 배울게? 여기 사실은 중1. 중1 때 얘랑 같이 배워요. 여기에 뭔지 알아? 오랜만에? 반비. 반비례. 오늘 참고로 미리 말하면 반비례 얘기 한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반비례예요. 그래서 요것도 유리함수고요. 그리고 뒤에 보시면 이제 요런 꼴, 요런 꼴, 요런 꼴도 많은데 미리 스포할게요. 저희 이번에 고1 때 배운 꼴은요. 얘랑 비슷해요. 이걸 다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너무 많아요. 고1 때는 딱 네모 합쳐볼까? 요 두 개 정도가 메인이야. 너가 이번 숙제에 보시면 고1 때 배운 애들은요. 약간 요렇게 두 개 정도가 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몇 개 틀렸어? 그거 혹시 뭐 풀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럼 바로 한번 써줄래? 자, 얘는 이번에 안 배웁니다. 실무. 얘랑 얘랑 약간 무슨 차이인 줄 아세요? 얘네들은 공통적인 뭐야? 약간 분모가 1차. 사실 더 정확히 말하면 맞아요. 분모는 진짜 1차인 걸 배울 거고요. 분자는 왼쪽처럼 숫자, 상수 정도 나올 수 있고요. 오른쪽처럼 몇 차까지. 1차.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에서 볼 거예요. 다시 한번 밑에다가 표현해 보자면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 이번에 배울 고1 스타일은요. 분모 자리에 1차씩, 분자 자리에 숫자, 상수, 또는 분모 자리에 1차, 분자 자리에 1차까지만 할 거예요. 쌤, 왜요? 아까 위에서 배운 이거랑 같은 말 할게요. 3차랑 비슷한 느낌이야. 여기 이제 분모 분자에 2차 이상 들어가잖아. 그러면 좀 빡세집니다. 이게 좀 빡세져서. 쌤, 이걸 안 배우나요? 아니, 얘는 고3은 가야 돼요. 사실 이유를 잠깐 말씀드리면 혹시 뭐 궁금해하실까봐 이거 고2 때 아까 말했지만 이거 우리 방학 때 했었잖아. 이거 할 때 뭐 이용했었죠? 근데 그때 기억나요? 우리 고2 때 배운 미분은요 딱 뭐에 대한 미분만 배우는 줄 아세요? 아니요. 우리 겨울방학 특강 때 뭐에 대해서 미분 배웠냐면 그때도 말을 한 적 있어요. 다항함수의 미분만 배웠어요. 아, 그러면 고3 때. 고3 때는 지금 배우고 계신 유리함수, 무리함수, 뭐 지수함수, 로그함수의 미분을 배워요. 그거 말고 그 이상의 미분을 배워야 얘가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얘도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요. 얘는 얘네들처럼 또, 그러니까 이런 비슷해, 이런 결이 이런 것처럼 단순하지가 않아서 못 배웁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애들에 대한 깔깍깔깍 하는데 얘는 미분이라는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3은 가야 배울 수 있다. 대충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자 일단은 밑에 이제 설명 써 있는 거랑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관련 문제 1번, 2번 매번 나오죠. 다음 중 골라봐라. 한번 골라보시고 오늘의 본 게임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이제 기본 개념 설명입니다. 되게 민망하시네요. 자, 1번 다항함수, 다항식으로 된 함수 골라봐라. 정답 일단 뭐뭐 나오세요? 기억. 여답인데 기억은 몇 차 함수예요? 3차 함수. 디귿은요? 1차. 비읍은? 2차. 방금 설명한 딱 그 세 개 나왔네요. 그럼 나머지는 뭐가 예상컨대 이거일까나? 자,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리을 보시면 요거 이번에 배웁니다. 이런 거 할 거예요. 그리고 리을은 언제 한다고? 요 2차는 여기 선 넘습니다. 고3 갈게요. 미음은 이번에 배웁니다. 왜? 지난 시간에 통보라는 거 배웠잖아. 얘 통보에 보시면 얘도 이렇게 해서 이제 1차분의 1차까지는 이번에 다룰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고르면 되겠죠? 오케이?
네. 자, 지금부터 이제 오늘 참고로 어디까지 하냐면요. 먼저 말해줄게요. 178쪽까지. 오늘은 몰라 시간 되면 좀 더 할 수도 있긴 한데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오늘은 기본 계산 위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유형도 물론 풀 수 있는데 뭔가 그냥 어차피 토요일까지 할 거면 그렇게 막 급할 건 없더라고. 차라리 그냥 오늘은 계산 위주로 쭉 설명드리고 토요일 날에는 복습하는 느낌으로 해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요소 하나 드릴 건데 잠깐만. 다섯 혹시? 네. 마무리할게요. 오늘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마무리할게요. 네, 조심히 가세요. 자, 그럼 지금 공부 제가 드리고 있죠? 근데 제가 궁금한 게 내가 계속 2차 함수를 나랑 했냐고 물어보는 게 저랑 있었으면 제가 그 당시에 약간 그런 걸 하나 드린 적이 있었어요. 원래는. 그러면 저랑 처음이니까 뭔가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 준비를 해봤어요. 사실 저랑 했었으면 첫 번째 페이지 맨 위에 있는 함수의 기본이라 써있는 거 있잖아. 이것도 제가 똑같이 중3 때 설명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처음이시면 뭐 잘하시기도 했지만 그래도 뭐 급할 거 없으니까 한 번 더 차근차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피자입니다. 우리가 이제 함수를 공부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참고로 우리 그 다음에 무리함수 배우는 거 아시죠? 무리함수도 이렇게 공부할 거고요. 내년도 1학기 때 뭐 지수함수 아니면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걸 다 배워요. 그때도 이렇게 공부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좀 쉽게 하는 거라서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자, 일단은 함수의 기본이라고 써있는데 자, 그리고 제가 필기하고 바로 이어서 너가 그동안 배웠던 함수 1차랑 2차였잖아. 제가 한번 꺼내가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공부해 왔는지.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이렇게 공부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할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거야. 근데 혹시 이제 이게 의식을 안 했으면 오늘부터는 의식을 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배워왔다는 거예요. 첫 번째입니다. 자, 총 3가지 한번 써볼 건데요. 첫 번째는 자, 오늘 참고로 이 3가지를 다 하긴 할 거야. 다시 나랑 너랑 둘이서 하는 거랑 가능해요. 이론상. 원래 좀 수학 약한 친구 껴있으면 한 번에 못 끝내는데 잘할 것 같으니까. 첫 번째는 무슨요? 모든 함수에는요 기본형이라는 게 있어요. 기본형. 말 그대로 어떤 기본적인 모양이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일단 쓰거나 설명할게요. 두 번째는요 표준형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살면서 표준이란 말 종종 쓰는 거 알죠? 언제 많이 써요? 뭐 표준으로. 표준은요 이게 뭔가 규정되어 있는 혹은 이렇게 뭐랄까 그렇죠. 약간 저도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보통 표준 그러면 약간 가장 많이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쓰는 그런 느낌이라고 보면 이제 표준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런 말 혹시 제가 중에 속도 없이 들어보셨나요? 제가 그러니까 저랑 2차 함수를 안 했을지 몰라도 제가 아마 수업 중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을 거예요. 3가지 모양이 있다는 거지. 자, 좀 더 적어놨게요. 첫 번째. 자, 기본형은요. 말 그대로 얘는요. 가장 기본적인 모양입니다. 선생님 당연한 말이잖아요. 당연한 말은 아니에요. 근데 기억나? 너가 배운 1차 함수, 2차 함수에도 제일 처음 공부할 때는 예고됐다는 거예요. 제일 심플한 거예요. 제일 기본적인 모양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런 게 있다는 거야. 무리함수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부터 공부할 겁니다. 두 번째, 표준형은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비슷하게 표현하자면 얘는 약간 가장 앞으로 뭐다? 가장 뭐라고 내가 준비한 표현은 많이 쓰는 모양이 있어요. 이 말 이해해요? 뭔가 우리가 1차 함수랑 2차 함수에도 제일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모양들이 있거든요. 그
그런 모양들을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저는 많이 쓴다는 말 좋아하는데 나는 희한하게 이 말이 참 좋더라고요. 가장 무슨 모양? 우리 예쁘단 말 쓰더라고. 좀 예뻐. 그러니까 이 모양이 선생님 식이 예쁘게 보여요. 그러니까 예쁜 식이잖아요. 딱 식이 예쁜 그런 모양을 앞으로 무슨요? 표현할게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일반형이라는 말은 사실 얘도 굳이 특징을 찾자면 일반형은요. 가장 뭐라고 표현할까? 좀 정리가 된 모양이에요. 약간 좀 정리가 되어 있어서 뭐 보기에 따라서 좀 예뻐 보이긴 할 건데 제가 말하는 예쁘다는 말은 약간 정리되어 있다는 좀 다른 느낌이 해요. 그래서 좀 정리되어 있는 그런 모양이 있다라는 거야. 이해돼? 네. 사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제가 말 나온 김에 밑에다가 그리고 여기 밑에 조금만 더 쓸 거라 조금만 공간 비워두시고 아까 말한 대로 너가 그동안 배웠던 함수 있잖아. 두 개. 거기에 이런 모양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 먼저 보여드리고 추가로 설명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자, 1차 함수에서 가장 기본이요. 뭐가 있을까요? 그것도 괜찮은데 제가 좀 개수하게 칠게요. 이런 모양이죠. 자, 이거 1차 함수가 아니에요. 1차 함수다. 왜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 아세요? 왜냐하면 최소한의 조건만 지금 들어있어요. 1차 함수의 뜻이 뭐라고 했지? 1차 함수는? 1차식으로 만든 함수고 아시겠지만 이 숫자가 없다고 해서 1차 함수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있어야 돼요. 얘는 없어도 되는데 얘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다시 기본형이라는 거는 최소한의 뭐랄까 필요 조건 그게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 때문에 최소한 이게 1차 함수입니다. 그리고 아까 필기했었죠. 책에서 이게 사실은 뭐라고요? 이번에 필기 안 할 거예요. 이게 정비례예요. 그래서 얘가 언제 배워요? 중1 때 먼저 배웠다고 순서가 이게 순서가 이렇다니까. 중1 때 먼저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1년이 지난 다음에 교재 뭐가 나오냐면 이게 똑같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 엉덩이에 뭐가 붙어있어요? 이게 띵 나왔죠. 이해돼? 우리 이거 제일 많이 써, 안 써? 솔직히 이것보다 얘를 너가 더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여기 1차 함수의 표준형, 가장 예쁜 식이다라는 거지. 그리고 기억나시려나? 중2 책, 요게 1학기 때 배웠거든요. 1학기 맨 마지막 단원인데 그 단원의 맨 마지막에 이게 나와요. 근데 아마 학교 선생님 중에 이런 말을 안 쓰는 경우도 있긴 한데 저는 쓸게요. 어떤 식이 나냐면 이 식이거든요. 이 식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맨 마지막에 2학을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이거예요. 맞아요? 근데 알잖아. 얘랑 얘랑 다른 식이야 같은 식이야. 같은 식인데 약간 생긴 모양의 차이라 볼 수 있을까? 자, 앞으로 이런 모양을 뭐라고 합니다? 뭔가 정리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배웠던 거 기억나시는지요? 네. 기억나잖아. 이게 그동안 순서였거든. 중1 때 정비례, 중2 때 이렇게 나옵니다. 자, 중3 올라가볼까? 2차 함수까지 합니다. 자, 2차 함수도 이런 순서로 배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우리 제일 첫 페이지에 어떤 식 나오는 줄 아세요? 감사해요. dx제곱. 요런 걸 먼저. 기억나죠? 이거 문제예요. 제일 처음. 이거 어때요? 제일 심플해, 안 심플해? 여기 제일 기본이잖아요. 왜냐면, 마찬가지로 2차 함수는 2차식이 있어야 돼요. 얘만 있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거를 만족하는 게 기본형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넘겨보시면, 이제, 우리가 평행 이동이라는 걸 배우시면서 어떤 모양을 하나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 맞나요? 네. 자, 이 모양 우리 제일 많이 썼어, 안 썼어? 많이 썼어요. 그리고 이제 예쁘다는 말 이해돼요?
제가 쓴 말인데 이게 왜 예쁜 식인지 알아요? 이게 두 개가 왜 예쁜 줄 아시겠어요? 이 시간에 뭐가 들어있죠? 꼭지점이나 모양. 이 시간에 뭐 들어있게? 그 Y절편이랑 모양. 기울기, Y절편. 그러니까 이런 거에 들어있는 모양들이 보통 예쁜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표준형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자, 우리 지금 실력 외워볼게요. 요 다음 장에 뭐라고 좀 아세요? Y는 2x 제곱 빼기 4x 플러스 오, 자, 요게 맨 마지막 내용이 있다는 거야. 기억나? 네. 이 식을 전개한 거잖아. 정리한 거 보이세요? 네. 이런 모양을 무슨 형이라고 한다? 일반형. 와우. 이제 아시겠죠? 고등학교 배워왔어요. 배워왔다고. 오늘도 이렇게 할 거고요. 다음 주에도 이렇게 할 거고요. 내년도 이렇게 할 겁니다. 이게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쭉 들어본 거야. 이런 느낌이라고. 자, 이제 올라가서 이제 마지막 필기 해볼 건데, 자, 이제 쌤 알겠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새로운 걸 배울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해요. 그럼 쌤 이걸 다 일일이 외워야 되나요? 는 아니라는 거지. 지금부터 이제 우리의 마음가짐 한번 얘기를 해보고, 본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셋 중에서 쌤,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뭘 것 같아요? 많이들 이렇게 말해요. 물론 중요합니다. 근데 저는 얘를 말합니다. 사실 너가 어쩌면 이 말에 공감하면 다음 주로 굉장히 쉽게 하실 건데 솔직히 말하면요. 너가 이걸 배워왔잖아. 어쩌면 셋 중에서 가장 너가 신경 써야 되는 건 기본형이죠. 왜냐면 기본형은 어쨌든 우리가 처음 배울 때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 기본형에서 해야 될 건 뭐냐면 죄송하지만 필요하겠습니다. 얘는 기본 마음가짐이 뭐야? 결국은 이해라는 말보다는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 얘를 외워야 돼. 바로 외우기 싫어하잖아. 그래서 얘가 내 생각에는 제일 빡세 보이죠. 기본형은 뚫어야 돼. 죄송하지만 이거 우리 외웠어 거의. 얘는 꼭지점이 어디예요? 기본형은 모든 기본형은 0이잖아. 그리고 요 자리가 양수일 때 음수일 때. 그러니까 그걸 외워서 쓴 거란 말이야.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정밀해. 원점을 항상 지나갑니다. 그리고 기울기가 양수일 때는 오른쪽 위로 가시고요. 음수일 때는 오른쪽,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외워서 뭔가 한다는 느낌인 거야. 물론 교과서랑 교재에서는 이거를 또 그냥 외워라는 게 없으니까 기억나. 보통 처음에 어떻게 설명을 해줘요? 결국 외워야 되는데 막 이런 거 기억나? 이런 거 뭐 아, 네. 이런 거 표 같은 거 채워서 뭐 해봐요? 그래프에 한번 점을 한번 찍어보는 거예요. 찍어보면요 어떤 모양 같은 게 보이면서 보통 설명을 이렇게 하거든요. 이 모양 나온다는 거지. 이해했죠? 이제 외워.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니까 그런 논리인데 결국은 외웠단 말이죠. 어쨌든 암기해야 돼. 그래서 오늘 이거 밑에 보시면 거기에 쓰는 곳인데 요거를 암기할 거 쓸 거예요. 자, 이어서 두 번째. 그럼 이제 표준형은요. 얘는요. 이제 저랑 안 배워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물론 잘 들어. 얘도 결국은 외웠니 안 외웠니? 근데 이 외워짐은 얘는 좀 결이 달라요. 이거를 왜 외워준다면 말했잖아. 하도 많이 쓰다 보니까 이제 고차를 통해서 공식처럼 돼버린 거야. 아, 요 자리가 꼭지점이 외워지거든요. 근데 처음에는요, 오늘 맞죠? 처음에는요, 이거를 외운다는 거잖아요. 자, 필기해봐. 제가 이제 좀 즐겨 쓰는 말 중에 분석이란 말을 좀 좋아해요. 사실 얘는요, 너가 이제 분석이란 말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비슷한 말인가? 이해를 좀 할 만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어쩌면 미리 세포하자면 자연스럽게 결국은 공식처럼 바뀌게 돼요. 한번 떠올려봐. 너 이 순서 아니었어? 이렇게 안 되거든요. 물론 선생님 따라 이것도 그냥 외워라 하는 경우도 있긴 해. 근데 저랑 할 거면 저는 이거는 좀 이해가 먼저예요. 이거는 자연스럽게 돼야 됩니다. 다시 한번 쌤, 분석이 무슨 말이에요? 분석이 뭐냐면요. 한번 해볼까? 얘 이거잖아.
혹시 여기 사이에 무슨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써볼래? 맞아요. 그래서 너가 태어나 처음으로 요 2학년 1학기 때 평행 이동이라는 말을 배웁니다. Y축 방향으로. 기억나? 네. 요게 위아래로 움직이는 거잖아. 이해돼? 네. 이런 거를 저는 분석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한 번 더. 얘랑 얘도 관계 있는 거 아세요? 네. 도와줄래? 얘는 어떻게 뭐 하는 거죠? 네. 아, 그리고 혹시 1학기 때 기억나? 아, 얼마 전에? 요거 제가 간단하게 쓰는 표현입니다. 평행 이동 써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3만큼 평행 이동한 거잖아. 기억나시죠? 그래서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아, 나 얼마 전에 너랑 나랑 할 때 원할 때 이 말 한 적 있잖아. 아, 맞아. 그 원할 때 말한 적 있지. 나 그런, 근데 이 얘기는 처음인가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 그때는 이 얘기도 한 번 했었나요? 말만 하고 그랬었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게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야. 그럼 자 기본형, 그러니까 결국 표준형은요 여기다가 써볼까요? 얘는 사실 결국 출발을 어디서부터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해서 기본형 중요한 거예요. 기본형을 알아야 어디서 출발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기본형에다가 쉽게 말하는 거다. 요 사이에 뭐를 덧붙이는 거다. 그냥 간단하게 이동이라고 쓸게요. 그래서 제가 혹시 기억나시죠? 내가 너한테 이제 이동 얘기할 때 아마 분석 얘기했을 거야. 거꾸로도 할 수 있어야 돼. 수요 이동을 가능한 거다. 그래서 어쩌면 다시 한번 저희 마음가짐은 표준형이 나왔어. 그럼 저희는 이거를 거꾸로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방향을 저는 앞으로 분석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표준형이 어떤 기본형을 어떻게 움직였냐 라는 것도 말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이제 마음가짐 이런 거야. 자, 표준형이 물론 제일 중요해요. 근데 억지로 외우는 건 아니에요. 오케이? 자, 마지막으로 일반형. 얘네들 보이세요? 떠올려봐. 얘네들도 뭐 외웠었다고? 그럼 얘네들은 뭐 하는 걸 모르겠죠? 이거를 따로 외울 필요 있나? 얘 그냥 뭐 하면 돼? 얘 2항에서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 얘도 중3 때 뭐 하는 거였겠어? 이거 완전 제곱식 이용해서 이렇게 묶어주는 연습한 거 아니에요? 어쩌면 화살표 방향은 이런 식으로 다시 정리하는 훈련했잖아요. 이해돼?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희는 마찬가지예요. 일반형을 볼 때 마음가짐은 뭐냐면 다시 한번 표준형을 여기 써볼까요? 정리한 모양의 일반형이라면 저희는 그냥 뭐 하는 연습하자. 1. 다시 아까 뭐라고 쓸까요? 다시 식 바꾸는 연습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그래서 일반형까지 할 수 있는 게 너가 지난 시간에 식 바꾸는 테크닉 배웠어요. 그거 쓰면 되니까 한 번에 끝낼 수가 있다는 거야. 이것도 한번 써드릴까요? 얘는 포인트가 뭐다 그러면 다시 말해볼래? 그럼 일반형을 볼 때 마음가짐은 그냥 식 다시 정리하는 연습하자. 식 다시 정리하는 연습을 하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 그럼 오늘 제일 중요한 게 뭘까? 내 생각도. 다시 이동 우리 이번 중간고사 시험 넘겼잖아. 이미 충분히 숙달이 돼 있고 눈이 지금 있다고. 그럼 얘는 사실 껍데기만 다른 거지 얘는 보면 바로 알 건데 바로 들어가요. 이걸 비슷하고 사실 얘랑 비슷해요. 미리 말할게요. 이런 느낌 같은 식이 나오는데 껍데기만 유리식이에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달라지는 어떤 특유의 모양이 보일 겁니다. 난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거야. 이거는 보일 거라서 얘는 좀 열심히 외우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말했지만 식 바꾸는 거는 뭐 어렵지가 않아.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래서 얘를 한번 외워보겠습니다. 오케이? 네. 굉장히 오늘 말이 많죠. 오늘 말 못하는 이유가 이런저런 얘기 하다 보면 뭐 하는 거 없습니다. 자, 그럼 내려가서 지금부터 자, 유리함수 본격적으로 저는 이거 좀 칸 넓잖아요. 제가 중간에처럼 한번 끊어갈 타이밍이 있을 거거든요. 이거는 쭉 편하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 유리함수의 기본형에 관한 설명 괄호치고 뭐라고 써있죠?
외워라. 외우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기본형이니까 유리형 선생님 기본형은 방금 맞아. 정확하게 심플한 모양을 만들어줄 거예요. 그러면 어떤 모양이 제일 심플하냐면 자, 가운데다 한번 써볼게요. 적당히.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우리 다항함수 이런 데 관심 없어요. 다항함수가 아닌 유리함수 중에서 가장 심플한 모양은 아마도 이런 꼴이 아닐까 하는 겁니다. 이거 뭔지 아시겠어요? 네. x랑 y는 매번 쓰는 변수고요. a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 상수 딱딱 요 스타일. 제일 심플해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오늘의 유리함수의 가장 기본형이다. 근데 괄호치고 한 가지 조건을 줄게요. 요 a 자리는 숫자이거든요. 근데 아무 숫자나 다 올 수 있는데 딱 한 개가 어떤 겁니다. 걔는 오면 안 돼요. 누굴까? 0이 오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만약에 0이 오면 조식 어떻게 바뀌어요? Y는요. 그거는 상수함수거든요. 그래서 그걸 제외하기 위해서 0은 아니다라고 체크를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자, 지금부터 한번 필기를 쭉 해볼 건데요. 어쩌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자, 이제 칸 넓으니까 이렇게 약간 봐봐. 제가 약간 오늘 약간 컨셉이 이렇게 두 줄로 쭉 내려갈 거예요. 두 줄로. 그래서 너가 적당하게 이렇게 가운데 선이 있다고 치고 약간 좀 잘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랑 그래도 나도 오래 쓰니까 제가 함수하면 항상 제일 강조하는 하나 있어요. 결국은 제가 한번 지울 건데 그 지우기 전까지는 그거를 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함수할 때 결국 함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 이거를 이용할 줄 알아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는 그래프입니다. 지금부터 바로 보실 거 뭐냐면 이 친구의 그래프 그리기까지가 파트 1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파트 2 필기할 때는 이제 가능한 그래프를 보고 좀 하는 그런 식으로 필기를 할 건데 첫 번째 그러면 그래프 모양을 좀 봐야 되는 거 맞나요? 자, 모양을 한번 볼까 하는데요. 들어보시면 너가 그동안 배웠던 1차 함수랑 2차 되게 비슷한 것도 있을 거예요. 우리 1차 함수랑 2차 함수 둘 다 공통적으로 아까 거기 위에 필기하고 보시면 A라는 자리가 있거든요. 네. 모양 자리가. 크게 두 가지인 거 기억하시죠? A가 양수일 때랑 얘도 마찬가지야. 0은 안 돼요. 그럼 0이 안 된다는 말은 뭐랑 뭐가 됩니까? 그래서 얘도 양수랑 음수일 때로 나눕니다. 아, 그리고 참고로 여담이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이 말 안 했구나. 사실 근데 이거 너 처음 아니지. 이거 아까 말했지만 한 번 더 써줄까? 이거 여담인데 사실 먼저 가서 이 꼴이. 사실 이게 맞아요. 이게 중1 때 배웠던 내용 기억나시죠? 사실 지금 필기하는 내용이 반비례 복습이에요. 이 말을 안 했다. 이게 사실 반비례라서 저 표정이 비장해 보이는 거 참 좋은데 사실 그냥 할 거 없어서 반비례 같은 거라 보시면 됩니다. 반비례. 자, 그럼 이제 반비례 배울 당시 기억나?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그래프 모양이 있었거든요. 네. 지금부터 이걸 너가 좀 이제 외우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인데, 자, 혹시 양수일 때 약간 무슨 모양인지 기억하세요? 1차랑 약간 이걸 표현하는 명칭도 하나 있는 게 이걸 저희가 보통 쌍곡선이라 불러요. 일단 여기 써드릴까요? 일단 이거를 가끔 문제로 나오게 해요. 그 모양을 저희가 보통 쌍곡선 모양이라 불러요. 쌍곡선 모양인데 근데 그 위치가 중요한 게 방금 말한 것처럼 양수일 때는 간단히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이렇게 예쁜 느낌으로 해서 이런 느낌의 쌍곡선이 나왔잖아요. 네. 기억나? 그럼 반대로 음수일 때는요? 제2랑 2사분면과 4사분면. 다시 한번 이런 모양을 앞으로 무슨 모양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러니까 곡선인데 쌍으로 있잖아요. 쌍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자, 지금부터 말했지만 이런 것들은 이해도 이해지만 뭐 하라고 했죠? 사실상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형에 있는 것들은 최소한으로 그래프까지는 외우시기 바랍니다. 쌍곡선 모양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 나온 김에 모양 관련 내용 하나만 더 얘기해 볼게요. 참고로 이 내용도 너가 옛날에 1차 함수랑 2차 함수 배우는 동안 계속 나왔던 내용입니다. 자, 봐봐. A의 부호에 따라서 모양 돼도 되는 거지. 근데 하나를 더 체크해 봐요. 나 혹시 무슨 말 알아? 예를 들어서 그럼 똑같이 양수인데 2일 때랑 10일 때랑 모양은 똑같잖아. 걔네들은 아무런 차이가 없으니까. 마치 예전에 기억나? 이거 필기하지 마세요. 이거 기울기 양수잖아요. 혹시 이거랑 이거랑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그 기울어진 얘가 좀 더 어떤 줄 아세요? 더 Y축으로 더 가파르다. 혹은 Y축에 가까운 모양이에요. 한 번 더. 이거랑 이거랑 둘 다 뭐예요? 무슨 모양이에요? 아래로 그러면 각 차이가 없나요? 그럼 혹시 얘가 더 어떤 줄 아세요? 더 폭이 좁아요. 그 질문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양수, 똑같이 음수는 차이가 없냐는 거예요. 얘도 이제 그걸 체크해야 왜냐면 문제를 받거든요. 그러니까 너가 체크할 때 어차피 모양에서는 두 가지 체크해야 돼요. 첫 번째는 부호, 두 번째는 뭐? 혹시 우리가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세 글자 뭐라 부르죠? 이 같은 크기 같은 걸 체크하자를 또 수학에서는 이거 뭐예요? 절대값으로 표현합니다. 제가 절대값의 역할인데, 자, 다시 이 절대값이, 자, 제가 일단 문 한번 띄워볼게요. 그럼 만약에 얘도 마찬가지야. 이게 커지면 숫자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인데. 자, 시간 관계상 이것도 결론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다시 말할게요. 이거 저도 안 물어보세요. 선생님, 근데 이거랑 이거랑 근데 왜 이런 모양인지 어떻게 아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 아까 드린 말씀. 아마 교과서에 가보시면 보통 처음 공부할 때는 표 같은 거를 좀 채우면서 점을 한번 찍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시간이 많으면 해보고 싶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결론만 말하는 건데, 다시 왜 양수일 때 이런 모양이냐 물어보시면 점 몇 개 찍어보라 합니다. 점 찍으면 이런 모양이 나와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아시겠죠? 얘도 마찬가지야. 결론을 말할 건데 왜 그렇나요? 물어보면 하나 해보세요. 해보면 딱 그냥 그 모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자, 결론. 절대값이 커지면요. 얘는요. 자, 책에 있는 표현 써드릴게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표현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합니다. 원점에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원점에서 멀어지는 식으로 간다. 잘 이해 안 되시죠? 여기 그림 있잖아. 여기다가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이거를 제가 여기 검정 색깔 보이세요? 네. 요거를 제가 편의상 A가 1일 때라고 할게요. 예를 들어서. A가 3일 때가 뭐냐는 거야. 3일이면요. 이 모양 같거든요. 약간 아니요. 원점에서 멀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감성을 이런 식으로. 제 말 이해돼요? 네. A가 3일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럼 자, 하나 더 있으니까 오른쪽에 A가 음수이 있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A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이라고 칠게요. 그럼 예를 들어서 A가 마이너스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음수는 알죠. 조심해야 되는 게 절대값이거든요. 그러니까 부호 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마이너스 되면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원점에서 멀어진다가 이런 느낌인 거예요. 점점 이렇게 멀어진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체크할 수 있겠어요? 네. 첫 번째가 모양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우리가 또 스페셜한. 혹시 기억나? 함수마다 스페셜한 게 하나씩 있거든요. 1차 함수하면 뭐가 독특한 줄 아세요? 아니요. 절편이란 거는 다 가지고 있어요. 얘도 있습니다. 기울기. 1차 함수는 기울기라는 게 스페셜한 거예요. 2차 함수는 뭐가 스페셜한 줄 아세요? 꼭지 있죠.
얘도 스페셜한 게 있다는 거야. 사실 모양도 물론 스페셜하지만 이런 일이 아닌 거야. 어떤 스페셜. 그게 뭐냐면요. 쓸게요. 근데 제 기억에 중학교 1학년 책에는 이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이번에는 이 단어까지도 같이 볼 건데 점근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미리 말하면 문제에서 점근선의 방정식을 물어보는 줄 압니다. 자, 먼저 점근선이 쓴 뭐예요? 점근선이 뭐냐면 쓰다 보니까 칼이 좀 좁아지네. 우리 지금 칼 많으시죠? 넉넉하게 쓰세요. 나만 좁은 거죠. 점근선은요. 이거는 근데 너가 수학적인 정확한 정의를 말하기 힘들어. 왜 너가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좀 너무 대학교 내리니까 이런 느낌이라고 써드릴게요. 점근선은요. 선인데 자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절대로 닿을 수 없는 선을 말합니다. 말이 이상하죠? 한없이 가까워지지만 닿을 수 없는 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저희가 보통 수학에서는 점근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예상이 안 되는 것 같으니까 제가 지금부터 올라가서 이 점근선을 한번 여기다가 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얘도 지금 점근선이 있어요. 어디냐면요, 여기 있습니다. 가운데 약간 십자가 모양 보이세요? 얘를 써줄까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려나? 우리 중일 반비례 할 때 약간 이렇게 가운데 보통 이렇게 점선으로 혹시 이걸 아시나요? 수학에서 점선과 실선의 차이가 뭔 줄 알아요? 보통 옛날부터 기억나? 점선으로 썼다는 말은 얘는 뭐라는 얘기인 줄 아세요? 이 점선은 약간 닿으면 안 돼요. 지나가지 않는 곳이 보통 점선이라는 표시고 이렇게 진하게 칠하는 것들은 지나간다는 얘기의 선입니다. 그것도 약간 암묵적인 기호인데 방금 말했지만 점근선은 닿으면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앞으로 그리실 때는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야 돼요. 자, 그리고 자, 이거 말해줄게. 한없이 가까운 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 지금 선이 여기밖에 안 돼서 원래는 이렇게 계속 가요. 계속 가는데 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한히 이렇게 무한히 달려요. 이렇게 쫙. 이 선이 못 닿아. 그런 선을 말해요. 여기 위쪽도 쫙 올라가잖아. 무한히 다가가는데 닿을 수는 없어요. 이쪽도 전부 다 지금 다가는 가지고 못 다가는 이런 선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괜찮아? 네. 근데 어쨌든 이 선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기본형이잖아. 외우셔야 됩니다. 그럼 기본형에서는 맞춰봐. 점근선이 어디 것 같아요? 옛날부터 모든 기본형은 이랬었어요. 맞습니다. 원래 옛날부터 기억나? 우리 정비례도 어디 지나가요? 2차 함수도 기본형은 꼭점 어디예요? 항상 기본형 공부할 때 약간 원점이랑 관련 지어서 외우시면 돼요. 얘네들 딱 느낌 오잖아. X축, Y축. 그래서 근데 얘네들은 공통이니까 제가 오늘 필기할 때 똑같은 건 가운데 한 번만 쓸게요. 귀찮아가지고. 얘는 점근선이 두 개입니다. X축이랑 Y축. 근데 방금 말했지만 이것도 맞는 말인데 이걸 뭘로 쓰라고 했죠?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요. 혹시 X축이 식으로 뭔지 알죠? Y축. 그래서 기본형에서 점근선 물어보시면 X는 0, Y는 0 혹은 X축, Y축이라고 말씀하시면 돼요. 괜찮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저 원래 세 번째까지 쓰고 한번 지울까 했는데 공간이 없는 관계로 그럼 저는 요거 한번 지워도 될까요? 네. 공간이 없냐 이렇게. 제가 심지어 오늘 공간별로 생각해보고 왔거든요. 수업 준비할 때 우리 수업이 이제 좀 빡세네. 세 번째는 이거 보통 습관이 안 좋으면 얘를 잘 안 체크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거는 항상 무조건 말하지 않아도 체크하는 거 혹시 아시나요? 네.
그럼 물어볼까요? 이거 보통 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프 그림. 맞아요. 맞는데. 근데 사실, 솔직히 얘를 안 찍어도 뭐 못 그린다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얘를 보통 체크하는 이유를 굳이 필기하자면, 얘는요, 제가 쓰는 거 아닙니다. 그래프에 어쩌면 그런 디테일함 혹은 완성도를 얘가 잡아줘요. 이해. 그러니까 너가 y절편을 가끔 기억나? 안 찍어주면요 애매할 때가 있어, 그렇게 없어. 옛날부터. 있었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필요하세요? 2차 함수인데 이런 거 있잖아. 꼭지는 여기에요. 위로 볼록이야. 그럼 좀 고민이 생겨요. 어디? 이렇게 가야 되나? 이렇게 이러면 되는 거. 요런 거를 잡아주는 게 누구 역할이라고? Y를. y절편의 습관입니다. 그리고 자 아시겠지만 얘 구하는 방식은 어떻게 보여요? 그래서 X는 그렇죠. y축과 만나는 곳이면 x가 0일 됩니다. 근데 요 기본형 있잖아. x 자리에 0 넣을 수 있나? 못 넣죠. 혹은 방금 말했지만 애초에 지금 점근선이 x축 y축이잖아. 얘는 점근선 여기가 x는 0이에요. y는 0. 그래서 얘는 y절편이 있다 없다? 없어요. 기본형에서는 y절편이 없습니다. 가운데 둘 다 없습니다. 실제로 그려보시면 y축을 만나지 않아요.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어쩌면 그래프 그리기 위한 이제 기본 스텝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요. 네. 지금부터 한 바닥 치울게요. 저는 지금 제가 이제 남은 내용 설명할 때는 실제로 한번 예시를 통해서 한번 그려보시고 연습을 하고 추가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보고 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 건데, 자, 뭐 오른쪽에 세팅부터 할까요? 제가 그럼 두 개의 예시 한번 드려볼게요. 첫 번째는 y는 x분의 2. 이런 게 기본형입니다. 자, 오른쪽에 음수 하나 드릴게요. 자, y는 x분의 마상. 자, 이렇게 두 개를 드린 다음에 지금부터 뭐 할 거냐면 그래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근데 자, 요거 처음이니까 한번 써드릴까요? 우리 이제 위에서 체크한 1번, 2번, 3번 있죠? 네. 모양, 그리고 점근선, 그리고 y절편. 자, 이거 세 개를 통해서 그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리세요 그러면 이 세 개 이용할 건데 그리는 순서가 될까요? 셋 중에 뭐부터 그리고 뭐하고 뭐 하는 게 좋을까? 맞아요. 첫 번째. 2번이었나요? 네. 점근선을 먼저 잡아주는 게 좋아요. 사실 아까 기억나? 우리 1번 그릴 때 모양 그릴 때 좀 빡셌잖아요. 잡아주는 게 있으면 걔를 타고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없으면 좀 빡세요. 그리는 게. 점근선이 먼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뭘까요? 1, 3번입니다. 3. y절편 여기 지나갈 거야를 찍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뭐다? 모양에 따라서. 한번 그럼 그려보실래요? 자, 여기 밑에다가 한번 이렇게 좌표 평면 두 개 만들어 보시고 실제로 한번 그려보고 이제 요거 두 개 가지고 마지막 필기 이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실제로 그려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말했지만 얘네 둘이가 반비례. 놀랍게도. 반비례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됐어? 그럼 한번 같이 그려볼게요. 첫 번째, 자, 왼쪽이니까 먼저 얘 지금 자, 분자의 부호가 뭐예요? 2. 양수죠. 대충 무슨 모양인지 알겠죠? 그리고 얘 지금 무슨 형이라고? 기본형. 자, 기본형이면 갑니다. 첫 번째, 점근선이 어디라고 했죠? X축 Y. X 왜 이렇게 X, Y식입니다.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해주면 되고요. 두 번째, 얘 Y절편 있다 없다? 없어요. 기본형은 없어요. X가 여길 수가 없단 말이야. 체크 안 하고요. 세 번째, 얘는 양수니까 무슨 모양이냐면 아까 말한 대로 1사분면과 3사분면 이렇게 지나는 모양 맞나요? 네, 이렇게 그리시면 됩니다. 오른쪽 거도 그려보신 거죠? 바로 갈게요. 얘도 마찬가지야. 기본형은 양수든 음수든 둘 다 점근선 똑같습니다.
두 번째, 자, 요게 알고백 있어 없어? 없고요. 세 번째, 음수니까 자 이런 느낌 맞나요? 네. 그리고 제가 잠시 후에 또 설명할 건데 이거 그릴 게 있잖아. 얘네들 약간 어떻게 그리는 게 좋은 줄 아세요? 대칭. 이제 우리가 또 이번 함수에서는 그 대칭성이 중요한데 일단 쉽게 말하면 좀 예쁘게 그리셔야 돼요. 이게 정확하게 접히도록 이렇게 좀 예쁘게 그려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나요? 네. 자, 그리고 혹시나 해서 이것도 할 줄 아나? 우리 중3 때 2차 함수 혹은 1차 함수도 마찬가지인데 혹시 그래프를 묘사하는 방식 중에 증가함수라는 말 있는 거 아세요? 네. 그럼 얘 혹시 여기가 0이잖아. 맞춰볼래? 얘 지금 x가 0보다 큰 곳에서 요 모양이 지금 증가하는 모양이 이게 감소하는 모양이에요. 감수. 한번 써볼까? 가끔 문제로 나오긴 합니다. 뭐 이렇게 증가 감소. 근데 이거는 중학교 때랑 똑같아요. 내려가는 모양이 감소거든요. 그럼 혹시 x가 0보다 작을 때는 어때요? 이 왼쪽. 지금 감수. 이것도 감소예요. 재밌죠? 그러니까 지금 너 2차 함수 떠올리면 안 돼요. 2차 함수는 증감 바뀌잖아. 얘는 재밌기도 얘도 감소야. 내려가고 또 내려가잖아요. 그럼 이건 말로 해볼까? 오른쪽에 얘는 둘 다 뭐예요? 증가. 증증. 그래서 이렇게 약간 재밌게 증가 감소를 설명할 수 있겠어요? 네. 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너가 가능하면 그래프를 보고 하는 연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딱 5개 정도만 더 필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5번은요. 이제 이번에 배운 것들이 등장합니다. 뭐? 자, 정리역입니다. 쌤! 별말 없으면 정리역은 제가 뭐라고 했었죠? 실수를 좀. 맞아요. 사실은 보통 또 교재에 가보시면 가위 같은 걸 주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가위가 없으니까. 근데 얘는 하나 주의할 게 있어요. 지금 별말 없잖아. 근데 얘는 다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x는 0이 안 되고. 맞아요. 이게 별말이 없다고 다 된다는 것도 아니에요. 왜냐면 식의 생긴 모양에 따라서 특히 너가 지금까지 배웠던 1차랑 2차는 그런 게 안 생겨. 전혀 안 생기는데 얘는 유리함수고 특히 분모자에 지금 뭐가 있어요? x가 있는 바람에 얘는 자동으로 생기는 범위가 안 있어요. 그럼 정의역 뭐라고 쓰면 좋을까? 그러니까 얘는 묶어서 같이 하면 똑같습니다. x가 0이 아닌. 0을 뺀 모든 실수예요. 0만 안 됩니다. 땅은 안 돼요. 요 가운데 쓸까요? 그리고 알죠? 정의역은 집합을 씁니다. 써볼게요. x를 모아놨습니다. 어떤 x를? 0이 아닌 뭐다? 모든 실수를 모아놨다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게 정의역입니다. 다시 별말이 없지만 분모 자리 써줄까요? 그렇죠? 얘는 지금 말하자면 분모가 0이 되는 걸,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생각해요. 이거를 제외해줘야 돼요. 분모 자리가 0이 되는 거는 금기야. 그러니까 아무 말을 안 해도 저거는 뭐랄까 수학에서 가장 기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금기라고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이어서 뭐 체크할까요? 정의역 확인이잖아. 사실 근데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저희 교재도 그렇고 공역은 앞으로 거의 안 물어볼 거야. 근데 굳이 써드릴게요. 처음이니까 공역. 자, 그럼 얘네들은 공역은 뭘까요? y는 0이 안 되죠. 근데 공역은. 얘는 공역은 달랐어요. 무슨 차이일까? 방금 너가 말한 게 뭔지 아세요? 우리 공역 배포하는 거잖아. 그게 지원이야. 이 그래프를 너가 이해해서 그 말한 것 같은데, 근데 얘는 지금 공역은 세팅 자체는 모든 실수로 보는 게 일반적이야. 약간 국룰이 그래요. 그래서 공역은 일단 얘는 아마 거의 안 물어볼 겁니다. 다른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 바로 갑니다. 치역이 다 되지가 않습니다. 저희 혹시 기억나 얼마 전에 앞에서 배웠잖아. 치역을 그래프를 보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써먹으시면 됩니다. 자, 얘 그럼 치역은 뭘 것 같아요? y는 0이 아닌. 근데 이거 이해하신 건가요? 왜 0 안 되는지? 네.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 첫 번째, 지금 그래프에 보시면 애초에 지금 여기가 뭐야? 여기가 y0이잖아. 네. 여기 지금 뭐가 있어? 이게 무슨 선이라고? 정근선이면 애초에 이게 말이 안 돼요. 또는 자, 이거는 필기할 필요는 없는데 너 y자리에 0 하면 너 이거들은 x가 있게 없게 없어요. 이런 게 없어. 이런 x가 없단 말이야. 그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얘는 0은 안 되는구나. 그럼 자, 정의역, 공역, 치역 확인했고 심지어 그래프까지 나와 있는데 못 참죠. 8번. 우리 앞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그럼 이 친구는요, 굳이 말하면 함수의 종류 경락? 얘는 무슨 함수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막 되는 것도 있을까요? 1대1 네, 얘는 굳이 말하면 1대1 함수라고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질문, 대응은 될까요? 우리 1대1 대응 함수라고 있잖아요. 거기서 말하는 대응은 될까 안 될까? 안 돼요. 왜? 공역이 0이다. 이거 쓸게요. 대응은 안 됩니다. 이유는 말했잖아. 대응의 뜻이 뭐라고 이렇게? 모든 공역이 랑 정역이 너무 어렵게 말하는데 공역은 치워. 얘네들이 같아야 돼요. 네. 공역과 치역이 같은 걸 대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 이 경우에는 어쨌든 공역을 모든 실수라고 쳐버리면 이게 지금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국룰은 1대1 함수는 맞는데 대응까지는 조심스럽다라는 거야. 이해돼요? 자, 10번째. 그리고 자 이제 9번째랑 10번째 남았는데 저 죄송한데 좀 한번 지워도 될까요? 공간이 빡세 지금. 요만큼만 요거만 지울게. 나머지는 요거만큼만 지울게. 자, 몇 번 하셔야지? 9번인가? 자, 마지막 9번, 10번 남았습니다. 이제 오늘 여기까지만 들으시면요. 놀랍게도 개념들은 끝입니다. 쌤, 표준형이랑 일반형 그거는 말했지만 오히려 약간 좀 외운다는 느낌은 아닌 거거든요. 자, 아까 미리 말했습니다. 얘네들은요, 그래프가 생각보다 꽤 예쁘다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수학에서 그래프가 예쁘다라는 거는요, 대칭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요, 크게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지칭이 있어요. 첫 번째입니다. 혹시 오랜만에 이 표현 기억나시나요? 자, 요 유리함수, 얘것도 필기 같이 하겠습니다. 공통 부분입니다. 이게 사실 어떤 점에 대해 대칭 함수입니다. 누굴 것 같아요? 얘네들 놀랍게도 원점, 이거에 대해서 딱 보시기 어때요? 이게 정확하게 대칭 함수예요. 써드릴까요? 또 우리가 아는 말 중에 여기 쓸게요. 가운데 쓸게 공통 이야기입니다. 원점에 대해 대칭 함수입니다. 그거 알아? 우리 심지어 이거 증명도 할 수 있는 거 아세요? 원점이 0,0이죠. 혹시 우리 지난번 시험법인데 원점 대칭 어떻게 하더라? 하나 시범 보여드릴게요. 원점 대칭은 x, y를 마이너스 x, y. 그렇죠. x랑 y 자리에 10 움직이는 거, 10 움직이는 거. 부호 바꾸고 대입하면요. 하나만 보여줄게요. 이건 쓸 필요 없어요. 이거잖아요. 네. 이 식이랑 이 식 어떤 줄 아세요? 같아요. 그러니까 지가 나온다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원점으로 접어도 지가 나오는 함수라고요. 요것도 시험에 나옵니다. 대칭성 관련해서. 그래서 예쁘게 게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에는요, 혹시 이제 정대칭이란 말도 제가 설명드렸는데 비슷한 느낌으로 선대칭이란 말 기억나? 우리 이번에 선대칭 몇 개 배웠잖아. 네. 무슨 선택이 배웠어요? X축, Y축, 그리고 Y는 세개 배웠잖아요. 얘도 그런 선대칭이었어요. 누구의 대칭인 것 같아요? 얘는 참고로 X축은 아니에요. 이렇게 접으면 모양 바뀌거든요. Y축 아니야. 근데 y는 마이너스. 일단 먼저 요소는 뭘 것 같아요? y는 쓸게요. 얘 Y는 X에 대해서
대칭입니다. 간단하게 대칭까지 쓸게요. 이 선으로 적으면 지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야. 지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한 번 더 혹시 이거 대칭 어떻게 하죠? 해보시면 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 y랑 x를 바꾸면 x라고 제가 바꿔볼까요? 이렇게 된 거 맞아요? 네 근데 이거 정리하면 이거 나오게 안 나와요. 나와요. 그래서 대칭입니다. 엄청 예뻐요. 이게 예쁘다고요. 근데 하나 더 놀랄게요. 방금 말했던 내용. y는 누구에 대해서요? 마이너스 x에 대해서도 뭐다? 대칭입니다. 예쁩니다. 그려드릴까요? 이거에 대해서도 이걸로도 적으면 지가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요. 그리고 혹시 이거 기억하려나? 내가 예전에 한번 이거 교과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하는 법 소개드린 적 있어요. 얘 혹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단인데. y랑 x를 바꾸고 마이너스를 오. 여기다 붙여요. 섞어요, 두 개. x, y 자리도 바꾸고 부호도 바꾸면 돼요. 근데 얘 봐봐. 왼쪽 거에 보시면요.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돼도 얘 뭔지 아세요? 얘가 얘랑 어떤가? 같아요. 정리해보시면 똑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자, 묶어서 뭐 대칭성이라고 부르는데 유리함수는 이거 시험 문제입니다. 굉장히 예뻐요. 되게 예쁘게 그리셔야 돼요. 가급적이면. 오케이? 네. 오케이. 자, 필기 다 했나? 네. 그럼 쉬는 시간 전에 다음 장 한번 가볼래요? 기본형 연습부터 잠깐 해보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어차피 정말 본 게임이죠. 정말 많이 나오는 표준형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 3번이라고 써있는 문제 위에 거 보이시나요? 네. 아, 거기에 이제 6번까지 처리했고요. 혹시 7번에 있는 최대랑 최소 우리 구할 수 있는 거 아세요? 네. 우리 1학기 때 배웠지만 그래프 그릴 줄 알면 뭐 하시면 돼요? 그냥 가위. 잘라서 눈으로 보시면 되겠죠. 한번 구해보시고 8번 평행 이동도 할 수 있어? 없어? 있어요. 이번에 배웠잖아. 씩 움직이시면 됩니다. 해볼 시간 드릴게요. 자, 기본형은요, 다시 말할게. 사실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좀 이해도 하는데, 그냥 외워서 딱 나오면 그래프 모양, 점서 뭐 그리고 정령. 특히 그래프 그리기까지를 외워주세요. 이제 그래프를 보고 하는 거 대보시고. 그러니까 저랑 했으면 저는 정말 이 얘기를 놀랍게도 중2 때부터 합니다. 저는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미리 땡겨서 말해가지고 그러니까 중학생 때부터 이런 훈련이 돼 있는 친구들은 더 쉽게 하겠죠. 이런 작업들. 함수의 기본, 함수 어떻게 공부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다음 주는 훨씬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비슷해요. 똑같은 거 한 번 더 하시면 돼요. 지금처럼. 다음에 말씀해 주세요. 네. 잠시 쉬었다가 오늘 표준형이랑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너가 뒤에를 잘할 것 같아요. 여기보다도 뒤에는 속도가 붙을 겁니다. 왜냐면 보시면 바로 아시니까 뭔 소리인지. 딱 보면 뭔가 이게 기시가 될 거예요. 이 모양 봤는데. 여기 뒤에 장난인가? 여기 바로 뒤에. 여기 뭐 아파트 단지 안에 뭐 먹을 거 팔고 하는데. 네. 바이킹이 있대요. 조그마한 거. 애들 좋아하겠다. 자, 모양, 정근선, y절편까지 체크하시고부터 그립니다. 일단 그래프 보고 정의역, 취역, 공역을 딱 한 번 물어볼게요. 그리고 점대칭, 선대칭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가위로 쓸 때 최대 수선은 뭐 말했지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1학기 내내 말했어요. 따라오는 거다.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이 중요합니다. 왜 여기 다음 시간, 바로 다음 시간 내용이 이제 평행 이동으로 표준형을 만드는 거예요. 자, 간단하게만 쓰면 돼요.
있어요? 자, 같이 볼까요? 자, 일단 먼저, 자, 얘 기본형이죠? 외우셨나요? 첫 번째. 모양은 어디를 보면 여기 봅니다. 자, 여기가 양수일 때는 이런 모양 맞나요? 두 번째, 점근선 외우셨죠? 자,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다고요? Y는 0, X는 그쵸, 이렇게. 지금부터 식으로 공부하세요. 왜냐면, 느낌 와? 이동을 하게 되면 X축, Y축이란 말을 못 쓰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식으로 말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Y절편은 X값이 0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없죠? 애초에 여기 써있잖아. 점근선이기 때문에 닿을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 세 개를 체크하시고 그래프를 그릴 건데요. 그리는 순서가 뭐다? 첫 번째, 뭐부터? 점근선부터 좌와 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Y절편 체킹하시고 세 번째는 그래프를 그릴 때 주의할 점. 점근선이 닿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또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돼. 이게 닿을 동안 쫙 가야 되고 두 번째, 어떻게? 점과 선의 그러니까 좀 예쁘게 대칭성을 고려해서 그려보겠습니다. 최선 다할게요. 오, 나쁘지 않네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리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정의형. 자, 얘 정의형 뭘 것 같아? X는 X가 X는 0이 원래는 이제 집합으로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갖다 쓸게요. 밑에 거 풀 때는 갖다 쓰세요. 그 얘는 쉽게 말하면 뭐 빼고 돼요? 뭐 빼고? 0 빼요. 근데 이 말 어때? 사실 요게 점근선이잖아. 얘를 약간 따라가요. 이게 사실은 점근선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이 친구는 어디를 넣습니다. 그러니까 0이 점근선이 0을 못 가는 거예요. 말하면 7은 또 뭐예요? 누구 빼고? Y 0 얘는 어쩌면 이걸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어쩌면 점근선이 체킹되면 걔를 따라가는 느낌도 되고요. 혹은 그래프를 그렸잖아. 보시면 알죠? 여기가 x는 0이잖아. 여기에 좀 닿을 수가 없다는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가 y 0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프로도 볼 줄 알아야 되고 요 관계도 이해해야 됩니다. 자, 이어서 점대칭. 자, 얘 어디에 점대칭이라고? 먼저 간단하게 쓸게요. 0,0. 사실 이것도 미리 스포할까? 이 0,0도 얘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무슨 자리야? 점근선끼리 만나는 무슨 자리예요? 그 교점 이것도 문제 풀 때 다음 시간에 꽤 많이 쓰는 아이디어예요. 이 자리가 얘네 둘의 교점 자리라서 어쩌면 얘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말했잖아. 이번에 가장 중요하게 본다면 얘라고요. 마치 꼭지점처럼. 기억나? 2차 함수도 꼭지점을 다 따라갑니다. 떠올려보시면. 얘는 점근선 따라갑니다. 여기 있는 것들이. 그리고 한 번 더. 선대칭은 두 개가 있어요. 뭐랑 뭐? Y는 X, Y는 Y 하나 외우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구하시면 되고. 자, 오랜만이네요. 감이 나와도 대략 계속 잘라볼까요? 자, 여기쯤에 1 있을까요? 네. 여기 좀 자, 이렇게 잘라보시면 여기만 보겠다는 거예요. 도와줘. 최대값은 x가 얼마일 때 나와? 1 자, 출처 밝히는 습관입니다. x가 1일 때 y가 얼마? 4 얘는 4가 되고요. 최소값은요? x가 4일 때 y가 그리고 기억나시죠? 출처 밝히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 모양을 잘 보라고. 요게 이제 2교시 때 빠르게 할 표준형 모양입니다. 자, x축으로 1, y축으로 2 이동할 줄 아시죠? 자, 암산할까요? 그럼 결과적으로 지금 이렇게 나오셨나요? 자, 원래 왼쪽에 있던 거 이항되는 거 아시죠? 네. 엉덩이 더하면 요게 뭐다? 평행 평행 이동했고 요게 표준 표준형이야. 2교시에 이거 물어볼 겁니다. 그럼 제가 혹시 이 친구한테 이식 드리면 기본형이랑 이동할 수 있겠니? 거꾸로 분석. 네. 그러니까 사실 좀 2차 함수랑 되게 비슷하단 말이에요. 네. 2차 함수로 바꾸면 약간 이런 느낌이랄까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바뀐 그냥 좀 비슷한 느낌의 식이 나와서 분석을 금방 할 거라는 거예요, 말이에요. 그럼 그때랑 비슷하게 접근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괜찮아? 밑에 있는 거 한번 빠르게 더 해볼까? 자, 요거 좀 빠르게 쓸게요. 방금 제가 쓴 거 오셨죠? 그렇게만 쓰면 오래 안 걸리거든요. 빠르게 한번 써볼 시간 한 1분 한 10초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벌써 9시 22분입니다. 생각보다 근데 사실 오늘은 이 프린트만 채우고 끝나긴 해요. 어차피 교재는 똑같기 때문에 이 프린트를 이해하시고 채울 줄 알면 끝납니다. 내용 자체는요. 간단하게 써볼게요.
기본형 외우겠습니다. 오, 되게 빠르대요. 자, 바로 갈게요. 자, 이번에는 기본형 그래프 모양부터 볼 건데 가끔 질문해요. 쌤, 마이너스가 여기 있는데 하시더라고요. 그럼 이게 뭐 하면 돼요? 그럼 위로 올라가. 이러면 됩니다. 위로 올라가면 돼요. 자, 기본형. 그럼 얘는 모양이 이런 모양 맞나요? 네. 두 번째, 정근선 여기는 뭐라고요? 얘는 이제 기본형은 그러니까 이 모양이 뭐냐는 중요하지 않고 항상 여기를 가집니다. 세 번째, y 자리도 마찬가지야. x 값이 0일 때인데 분모 자리가 0이 돼서 불가능합니다. 그렇다. 그려보시면 만나지 않아요, 애초에. 자, 이 그려보겠습니다. 그리는 순서는 정근선 먼저 찍어주시고요. 그리고 y절편 안내요. 그 다음에 모양에 따라서 다을동 말동, 다을동 말동 이렇게 예쁘게. 별로 안 예쁜데? 자, 그릴게요. 그 다음에 정의역 누구 빼고 달하고요? X요. 요거 이제 체킹을 하면 바로 따라옵니다. 치역은 Y요. 그냥 이거 따라가시면 돼요. 혹은 그래프를 보고 하시면 되고요. 점대칭, 뭐에 대해 점대칭이다? 0,0. 얘도 혹시나 관계가 있다고요? 무슨 관계? 정근선의 교점. 요 정근선의 교점 자리구나라는 체크하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 선대칭은 뭐라는 거? Y는 X, Y는 Y. 이것도 여담인데 사실 여기가 원점이잖아. 얘네 둘도 이런 그림 맞아요. 네. 사실 얘는 그러면 얘네들의 머리가 줄 아세요? 교점. 그래서 얘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점대칭을 안다는 거는 이것도 알 수 있고 이거의 교점 자리라서 뭔가 이거에 관한 힌트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나왔습니다. 잘라보기엔 싹 여기인가? 네.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자 최대값 언제 나와요? x가 마이너스 이거 오른쪽 끝에 나오죠. 근데 이거 뭐라고 좀 마이크 최소값은요 x가 마이너스 그리고 지속값은 그러면 1. 그리고 혹시 이거 두 번째로 푸는 문제긴 한데 약간 슬슬 공식화되는 거 아세요? 사실 우리 그 1학기 때도 기억나? 2차 함수도 원래는 그려서 잘라서 푸는 건데 하다 보면요 나중에는 그냥 구할 수 있었거든요. 왜냐면 어떤 모양을 알고 있으면. 근데 사실 유리함수는 이거 미리 습하면요 항상 어딘지 아세요? 어디를 잘라서? 얘는 왼쪽 오른쪽이잖아. 네. 얘도 어디 있어요? 오른쪽. 오른쪽 왼쪽에. 그래서 얘는요 결론부터 말하면 항상 이렇게 양 끝점이 있어요. 항상 최대 최소. 그치. 근데 2차 함수는 아닐 수 있잖아. 네. 뭐 때문에? 꼭지. 근데 얘는 그런 변수가 없다는 거야. 선생님 만약에 이렇게 잘리면요 이렇게 잘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는 절대 문제가 안 나옵니다. 왜? 올라가니까.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조건 잘린다면 이쪽 아니면 이쪽인 거야. 그런 것도 이해하시면 그냥 바로 할 수가 있어요. 뭐 굳이 안 그려도 됩니다. 이거 풀 때는요. 그런 것들도. 자, 마지막 한 번 더. 자, 이동 한번 해보시면요. 요게 잠깐 쉬었다가 하게 될 무슨 형? 근데 이거 보면 약간 그 2차 함수 꼭지점 냄새가 나요. 약간 그 느낌인데 비슷한. 껍데기만. 유리식 모양으로 나온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어. 네. 자, 시작할게요. 자, 26분인데, 자, 5분만 쉴게요. 아우.